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이 넘도록 별일 다 겪었다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까지 겪게 되어 여기다 사연을 올려보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겪고 제가 느낀 이야기니 모쪼록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5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바쁜 남편을 뒤로하고 시부모님을 지극히 모셨네요. 장남의 아들 귀한 집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학교 선생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게 시어머니 눈에는 못마땅하셨죠. 모진 반대에 처음엔 저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지만 그때는 참 순수했고 남편밖에 몰랐던 터라 어떻게 헤어지나 싶은 생각에 눈앞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반기를 든 사건이었어요. 니까 거 10트럭을 가지고 와봐라. 내 아들한테 비하나. 어디서 저런 팔푼이를 데려와서는 내 팔자야. 아들 하나 잘 낳아서 교장 딸이라도 만날 줄 알았더니 무슨 이상한 데서 굴러먹던 애를 너 아주 수지 맞은 줄 알아라. 알아요 어머님. 이가 저보다 훨배 낫죠. 저도 다 아니까 그만하세요. 내가 그만하게 생겼냐? 애비가 너만 보면 그렇게 싸고 도는데 화가 안 나냐고. 임자, 그만해. 이왕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애들한테 왜 그래요? 듣는 나도 힘드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애 키울 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 도움되지 않고서는 저런 며느리 얻을 때 반대라도 해야지. 나 혼자 반대하는 이 사단이 난 거지. 이 집구석 남자들은 도대체 어쩜 이리 보는 눈이 없어?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당신이랑 결혼했게? 뭐예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결혼도 했고 우리 집 식구인데 엄마가 그렇게 화내봤자 엄마만 힘들어요. 내가 널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게 생겼어? 풀려시한테 울려서는 내가 쟤만 보면 없던 갱년기가 다시 올라와. 기세등등한 시어머니 덕분에 힘들었지만 남편은 저밖에 몰랐고 또 시아버지 또한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네요. 그 덕분에 그래도 시집살이는 버틸만 했어요. 그리고 아들 귀한 집에서 아들 하나 낳고 나자 그래도 시어머니는 조금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네가 우리 집 대를이었구나. 아가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넌 참 말도 이쁘게 한다. 이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지. 네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마음은 안 그런 사람이니까 조금만 참아. 너도 이제 아들 낳았으니 이 마음 알 거다. 아들 하나 못 낳았으면 넌 그대로 소박이었어. 알아? 그래도 아들 하나 낳았으니 이 정도 대접받고 사는 줄 알아라. 네 어머님. 이렇게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네가 집안일이 좀 많아? 먹고 빨리 집안일 하라고 끓여준 거니까 얼른 먹고 일해.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너 꾀부리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빨리 쾌차해. 엄마는 은근히 며느리 생각하면서 꼭 말씀은 저렇게 하신다니까. 그래도 아들 손주 봐서 좋으시죠? 아들 노래를 불렀잖아 엄마가. 당연히 손귀한 집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뭘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친정엄마가 없던 저로서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끓여주신 미역국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날 눈물로 미역국을 먹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몸을 풀기도 전에 할 일이 태산이었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이 컸기에 참 행복했어요. 고단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가 주는 기쁨은 제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우리 장소는 어쩜 이리 똑똑하다니? 그러게요. 매번 상만 타니까 제가 학교 가서 얼마나 면이 서던지. 다 애비머리 닮은 거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매사 똘똘하지. 네 맞아요. 애비 닮기 정말 다행이죠. 비꼬냐? 하여튼 너 쟤 안 낳았으면 벌써 소박이야. 그거 알고 놀 자리 뻗어. 알겠니? 네, 어련하시려고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나갔다 하면 상을 휩쓸었고 그런 영재가 없었네요. 자식 머리에 유전은 엄마라던데 못 배운 저에게 나온 아들이 어쩜 저리 똘똘할까 싶은 게 참 복에 넘친다는 표현이 맞아떨어졌죠. 시어머니도 그런 똘똘한 손주를 제일 예뻐하셨네요. 저에게 매번 소박 말씀을 하시곤 했지만 저도 늘 듣던 이야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짱짱하던 시어머니는 치매라는 무심한 병에 걸려 장장 8년을 고생하셨네요. 그냥 요양병원에 모셔. 시어머니 시집살이 얼마나 있어? 옆에서 보는 우리가 다 짠했어. 이제 훨훨 털고 승용 엄마도 본인 할 거 하면서 살아.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일을 낳아주셨는데 전 괜찮아요. 괜찮긴 나라면 진작 요양원 알아봤다. 힘들면 그때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 치매 노인네 요양원 보낸다고 승용 엄마한테 손가락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라고. 다들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지만 차마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시집살이가 얹혀놨던 터라 미울 때도 많았지만 막상 어린아이가 되신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네요. 어쩜 저리 기세등등하던 어머님이 저리 되셨을까? 참 인생 무상이다. 그러게 엄마가 저런 분이 아닌데. 절 끔찍이 사랑해주는 남편 그리고 제 아들이 있기에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고 싶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워낙 막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가끔은 화도 날 때가 많았지만 제가 이렇게 잘 지내면 모든 덕이 제 아들과 제 남편에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치매라는 병에 걸려 어린 소녀가 되었고 때로는 소녀가 된 시어머니가 오히려 낫다 싶을 정도로 참 순한 치매였어요. 저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친구가 되어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8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당신 진짜 고생했어. 나한테 시집 와서 모진 시집살이에 아들 하나 바르게 잘 키우고 진짜 고생 많았지? 이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당신이 한결같이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승용이도 내가 잘 키운 것보다 정말 혼자 잘 자라줬어. 나 어머님 모시느라 신경도 못 써줬는데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엄마 힘들까봐 늘 엄마 생각 먼저 하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당신 복이지. 이제 우리 더 따뜻하게 살자.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준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고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살아서 그런지 제 아들은 누가 봐도 정말 멋지게 자라주었고 비록 대학에 들어갈 때 삼수를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회계사라는 직업으로 멋지게 성장했네요. 우리 동네에서 승용이만큼 똑부러지고 잘 자란 애는 없는 것 같아. 아니 승용 엄마 비결이 뭐야? 진짜 나 너무 부러워 죽겠다니까. 심성이 고와서 그런가? 비결은요. 진짜 저 어머님 신경 쓰느라 승용이 뒷바라지도 많이 못했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애가 심성이면 심성, 머리면 머리. 아 부러워 죽겠다. 우리 아들내미는 아주 헛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진짜 속상해 죽겠다니까. 승용이 밥만 닮으면 소원이 없겠어. 아유 그래도 철수도 얼마나 엄마를 아껴요. 그게 효도지. 달리 효도야. 밖에 나가면 부러움의 대상이었네요. 그리고 하나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 받은 거야. 초년에 그렇게 시집살이하고 고생하면서 살더니 결국엔 진짜 나쁜 마음만 먹고 이렇게 사니까 돌아오잖아. 승용 엄마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 기센 시어머니 등살에 진작 집 나갔지.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맛 나는 시절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더라고요. 나 그래도 정년 퇴임하기 전에는 장가 가야지 안 그러냐? 퇴임해서 손님들 초대하는 것보다 퇴임 전에 초대해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은 정정하고 본인이 괜찮을 때 아들이 결혼하길 바라더라고요. 모두의 바람이지만
어디 자식이 뜻대로 되나요? 남편의 뜻도 알았지만 저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아직은 결혼 생각 없어요. 그래요, 여보. 요즘에는 우리 때 같지 않아서 다 즐길 거 즐기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 보채지 말아요. 승용이 인생 승용이가 사는 거지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응원만 해주면 돼. 요즘 늦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너도 이제 결혼해서 완전히 독립해야 하지 않겠어? 아빠 퇴임 전에 시골리는 걸 생각해. 아빠 바램이야. 네, 노력할게요. 아우, 이 양반은 애한테 결혼 압박을 주고 있어. 승용아, 때 돼서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자식의 완전한 독립이 결혼이라고 하죠. 제 남편은 퇴임 전 아들을 완전 독립시키고 싶어 했어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그런 게 좋겠다 싶었지만 인생 한 번뿐이니 아들이 천천히 해도 늦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늘 실망시켰던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그런 이야기가 부담됐을까요? 그 일이 있고 2달쯤 흘렀나? 결혼을 하고 싶다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어머, 그래? 너 괜히 네 아버지 얘기 듣고 부담돼서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저도 결혼을 할 건데 이왕이면 안정적이게 얼른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그럼 다행이야. 엄마는 너 괜히 등 떠밀려서 하는 결혼은 싫거든. 어떤 사람이니? 그냥 평범해요. 꽃집 하는데 상냥하고 저한테 잘 맞춰줘요. 저도 좋고요. 그럼 됐다.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좋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인성 하나면 돼. 엄마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묻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저 우리 아들 사랑해주고 아들에게 평생 좋은 친구면 된다 싶은 마음이었죠. 저 역시 남편과 그런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도 말고 딱 그런 여자를 만나기만을 바랬어요. 그날 아들이 만나는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이 얼마나 설레는 말이던지 정말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징하게 당한 터라 제가 보는 며느리한테만큼은 정말 잘 해줘야겠다 싶었고 조건보다는 사람 하나만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못 해봤던 고부 사이를 하고 싶은 게 소망이었거든요. 당신은 아들 그렇게 잘 키워놓고 뭐 학벌이나 집안은 안 보나 봐? 그런 걸 뭐하러 봐요. 그게 다가 아닌데. 저는 사람 하나만 제대로 됐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딱 그거 하나. 당신이 어떻게 들을 줄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당신에 비해 무식하고 모자라다고 평생을 어머님한테 쿠사리 듣고 살았잖아. 이게 사실 한이 되면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다 늙어서 괜찮다 싶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어머님이 했던 말들이 가시처럼 탁 와서 박히는 게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었어. 아무리 우리 아들에 비해 내가 성에 안 차도 사람한테 그러지 말자 싶기도 하고 또 어차피 내 아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반대해봤자 서로 마음에 피멍 만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어머님이 나 반대했는데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은 거예요. 내가 참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 부분은 평생 당신 가슴에 못 박게 했어. 에이, 됐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어머님이랑 내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 옆에 붙어있지. 그냥 그랬다고. 그렇다고 뭐 돌아가신 양반을 원망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남들은 아들이 그렇게 잘났으니 며느리 덕도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정말 덕을 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줄 그런 여자면 된다 싶었거든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정말 딸처럼 잘해주고 싶었어요. 딸이 없어서 그런지 참 설레기도 엄청 설레더라고요. 꽃집? 집안은 뭐한데?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대충 들었어요. 꽃집 한다고. 승용 엄마 진짜 순진하다. 요즘 그런 여자들이 전문직 남자 꼬시라고 하는 거 몰라? 승용이도 순해가지고 사람 볼 줄 모를 것 같은데. 승용 엄마가 잘 알아봐야지. 자기 앞날 자기가 개척하는 거죠. 아들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승용이 말로는 순하고 상냥하다고 하더라고요. 꽃집 하니까 당연히 손님들 상대할 거고 서글서글하지 않겠어요? 진짜 승용 엄마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아. 난 승용이 같은 아들이면 며느리도 여러 번 골랐다 진짜. 동네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고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주는 날이 왔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요리를 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과 나타난 며느리감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한승주라고 해요. 반가워요. 키도 엄청 크시고 미인이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미인이세요. 제 아들이 키가 큰 편인데 며느리 또한 키가 큰 편이었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 성격도 화통하고 활달하더라고요. 어머님, 승용 오빠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내조 잘할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 우리 승용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우리 아들을 참 좋아해주는 것만 봐도 딱 합격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네요. 남편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더라고요. 며느리감과 아들이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어요. 너무 과하지 않아? 승용이가 그런 타입 좋아하는 줄 몰랐네. 키도 크고.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요. 모델 같고 좋던데. 부모님 이혼했다는 것도 걸리고 여러모로 좀 그래. 꽃집 전에 뭐 했냐고 하니까 얼버무리는 것도 그렇고.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리고 이혼한 게 무슨 그 아이 탓이라고. 시집살이가 아니라 시아버지 살이네 아주. 승용이가 좋다니까 그냥 허락해줘요. 이제 우리 손을 떠나간 애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여보 웃으면서 허락해줘요. 알겠어. 나야 뭐 당신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지. 그냥 아쉬워서 그래. 우리 학교 선생 한번 만나보라니까. 됐다고 하더니 참. 하긴 뭐 본인이 원해야지. 알겠어요. 당신은 젊어선 안 그러더니 은근히 고지식해. 당신한테는 내가 있으니까 아들은 그냥 잘 살라고 보내줘요. 남편은 그냥 며느리감이 찝찝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사실 완전히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저 맞춰나가면 되니까 잘 지내야겠다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 됐다고만 생각했네요. 남편은 볼 때마다 정이 안 간다고 늘 투덜댔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을 설득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그 시절 제가 시어머니한테 반대를 많이 당한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만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게 빌지 알아서 그런지 그저 성에 차지도 않아도 웃으며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 또한 받아들이려고 했네요. 그렇게 남편은 아들과 저를 봐서 좋게 허락을 해주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네,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이제야 짝을 만나서 행복해질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저 요리는 완전 젬병인데 어머님이 잘 알려주세요. 그래, 언제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줄게. 근데 승준애는 하긴 명면쯤 오니? 아무래도 같이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어? 아, 저흰 별로 없어요. 가족도 별로 없는 데다 제가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 네. 그냥 가정 환경도 그렇고 딱히 제가 막 나서서 친구들을 사귀진 않는 편이라 자연스레 다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랑 만난 것도 너무 소중한 인연이라서 정말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요. 남들은 결혼해서 바깥 생활하느라 집안일에 신경도 못 쓴다고 하는데 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회계사인 오빠가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갈 거거든요. 그래 고마워. 그래도 승주야. 승주 인생도 있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할 일은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좋더라고. 너무 가정에만 매달려도 힘들어. 어머님은 정말 신세대시라니까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말에 조금 죄송하긴 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나쁜 애 같진 않았지만 한 번씩 쓰는 어휘라든지 생각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는 느껴졌어요. 아, 맞다. 어머님은 아이 좋아하세요? 그냥 뭐 아기들 예쁘지, 귀엽고. 근데 저는 사실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오빠도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저 역시 정말 내조만 착실히 하고 싶어서 그런지 아이는 계획이 없어요. 뭐 요즘 부부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하긴 맞아요. 요즘 부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막 애를 낳으라는 둥 말라는 둥 시댁에서 관여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보니까 전 이런 거에 안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님 진짜 신세대라니까요. 그래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 사실 우리도 승용이한테 들은 바가 없기도 하고 뭐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 문제는. 네, 오빠는 제 말이면 껌뻑 죽어서 괜찮아요. 저희는 저희 인생 살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는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쿨한 척하는 것도 정도가 있었기에 표정 관리가 안 됐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 나중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요즘 시대는 젊은이들이 많이들 애를 안 낳는다고는 하지만 결혼 전 아들에게 듣기도 전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참 착잡하긴 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애써 침착했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갔을 때 아들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승주 어머니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요. 혼자 사시기도 하고 좀 신경이 쓰여서. 승주가 그러자고 했니? 아니, 내가 그러는 거지. 그냥 딸 혼자 키우셨는데 혼자 살라고 하시는 게 좀 걸리잖아.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기도 하고 승주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 나중에 또 얘기하자.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는 게 좀 걸리긴 하네. 아들은 처가와 같이 산다고 했고 그 말을 들으니 사실 썩 좋지 않았어요. 나름 시원시원하고 요즘 시대의 시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니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 어쩔 수 없나 보다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이기에 제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여자한테 다 맞추는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불현듯 들었어요. 우리가 사준 집에 자기 장모님 모시고 안 산다고 하는 게 정상이야? 걔 요새 왜 그래? 일단 승주가 혼자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장모 혼자 있을 생각이 안타깝나 봐요. 참나 벨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럼 본인이 집 사서 모시라고 해. 남편은 통보한 아들에게 화가 났지만 그 사이에서 난감해지는 건 저였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게 놓으라고 다짐했건만 가장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며느리감은 저에게 비싼 예물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아, 근데 어머님, 저 예물은 뭐 해주실 거예요? 뭐 가지고 싶은 거라도 있어? 말해봐. 아, 저 그냥 백화점에서 액세서리 하나만 사주세요. 요즘에는 물방울 다이아니 뭐니 그런 거 안 하고 심플하게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명품 팔찌만 해주세요. 키도 크고 수려한 느낌이 드는 며느리감은 역시나 수려한 외모답게 하고 다니는 것이 화려했어요. 아들에게 듣기로는 벌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는데 매일같이 바뀌는 가방하며 옷하며 저렴한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대놓고 예물로 명품 팔찌를 해달라고 하는 며느리가 당황스러웠지만 요즘 애들은 워낙 할 말을 다 하고 산다고 하니까 그저 그렇겠지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명품 팔찌를 해달라고 했다고? 네, 뭐 어차피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로 해주려고 했던 거라 원하던 거 해주면 좋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쪽은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서 예단이며 혼수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던 입장이었기에 대놓고 저희에게 예물을 요구하는 며느리를
남편이 달갑게 볼 리가 없었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대놓고 이거 우리 결혼 잘 시키는 거 맞는 거야? 여보, 또 왜 그래요? 이왕 좋게 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될 건데 뭐.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지낸다고 하지만 대놓고 명품 팔찌? 승용이는 뭐래? 그냥 말 안 했어요. 뭘 그런 걸 전해. 당신도 참 답답하다. 젊어서는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녀. 이제 늙어서는 며느리한테 끌려다닐래?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냥 이제 가족이고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왕이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좋지.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끌려다닌다니.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사실 너무 섭섭했어요. 이게 다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닌데 싶기도 한 게 어느 하나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이왕 시키는 결혼이니 최대한 웃으며 시키고 싶었어요. 며느리 형편이 안 좋아 따로 예단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넉넉한 형편이니 며느리가 원하는 팔찌를 사주러 며느리와 같이 백화점에 갔던 날이었죠. 승주, 밖에서 보니까 키가 더 크구나. 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구두를 안 신어도 워낙 키가 크니까. 어머님도 크셔? 난 작아서 부럽네. 아담하시고 좋은데요, 뭐. 승용 씨가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고 맨날 그래요. 저도 결혼하면 어머님처럼 꼭 지낼 거예요. 그래도 사탕 발린 말을 하는 며느리에게 기분이 나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백화점에서 누군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어머, 너, 야, 오랜만이다. 나 기억 안 나? 아, 응, 오랜만이네.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연락하자. 너 우리랑 연락 싹 끊고 진짜 궁금했는데. 어머, 누구셔? 아, 그냥 좀. 승주야, 친구? 안녕하세요. 저 승주 시어머니 될 사람이에요. 우리 승주랑 아시나 봐요? 네? 시어머니요? 며느리에게 아는 척을 하는 무리들은 제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하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어머님, 가요.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며느리 또한 허겁지겁 제 팔짱을 끼고 돌아서려고 하는 게 이상해 보였지만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며느리를 당해낼 수는 없었네요. 승주야, 뭐 아는 사람들이야? 널 잘 아는 것 같은데 얘기 좀 더 나누지. 그래, 결혼도 하는데. 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친구 별로 없다고.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들인데 이젠 연락 안 해요. 그래, 그래도 널 꽤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참 승주 친구들도 승주 닮아서 키가 크고 놀랐어. 아, 뭐 작은 친구도 있어요. 명품 노래를 부르던 며느리는 그날 예물도 사지 않은 채 저를 끌고 백화점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가 숨기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너 승주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결혼한 거 맞니? 사실 너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만난 시간이 중요한가? 뭐 대화도 잘 통하고 걔 요즘 여자애들 같지가 않아. 진짜 남자 마음도 잘 이해해주고 그런 애 드물어요. 사실 엄마도 여자지만 여자들 잘 삐지고 사람 일하는데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승주는 그런 거 진짜 없어. 결혼하면 내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엄마는 좀 더 알아보고 결혼해도 될 것 같아. 나도 뭐 네가 좋다고 하니까 최대한 맞장구 치고 싶었는데 결혼이 아무래도 일륜지 대사잖아. 엄마도 뭐 내가 회계사라 그런 거예요? 승주 뭐 나에 비해 능력적으로 뛰어나지 않지만 결혼하면 내조 잘할 거야. 승주 친구는 만나봤어? 승주 친구 없대. 그리고 어머님도 가끔 보긴 하는데 뭐 딱히 말씀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조금 더 만나본 뒤에 결혼을 하라고 해도 아들은 완강했어요. 워낙 단순한 걸 좋아한다지만 그냥 본인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라면서 결혼을 한다고 했고 그런 아들에게 저 역시 완강하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엄마, 여기서 상견례하기로 했어요.
아니, 지역이 너무 먼 거 아니야? 아, 장모님이 여기 사시니까 근처로 잡았어. 아무래도 차도 없으셔서. 승주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 아, 뭐 승주도 당연히 가까이 하는 거 좋아하지.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데이트할 겸 슬슬 차 몰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아들은 키워봐야 남 주는 거라고 하던데 엄마는 진짜 실감 난다.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질 않나? 모든 결혼의 주체가 다 네 처가댁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 승주 친구 없다고 나도 친구들 별로 안 부른다고 하고 걔네 가족 없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조금만 부르라고 하고 엄마 진짜 섭섭해. 승주 좋게 보려고 해도 네가 이러면 속상하다 이 말이야. 엄마 그냥 한 번만 맞춰줘요. 여기 장모님 아시는 분이 하는 식당인데 신세진 게 많으셔서 상견례는 꼭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하시네. 번거롭겠지만 이해해줘요. 아들의 말에 기가 찼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노발대발할 걸 알기에 넘어갔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에 빠져 최대한 참고 참았네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고 이미 결혼날은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서로 마주할 일만 남은 자리였어요. 예비사돈이 예약한 식당이 워낙 집이랑 먼 거리였기에 서둘러 출발한다는 것이 약속 장소에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버렸죠. 너무 일찍 왔네. 그냥 여기 근처나 구경할까 봐요. 뭐하러?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지 뭐. 마당이나 구경할까 했는데 남편은 그냥 들어가 있자고 하며 식당에 들어섰어요. 예약 시간보다 너무 일찍 온 탓인지 프런트에는 아무도 없었고 웬 룸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얘기를 하는지 사장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식당 주인이었고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제 아들 이름이 오가고 있었어요. 진짜 웬일이야 회계사라니 너 개 탔다? 워낙 쩌렁쩌렁하게 스피커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기에 밖에까지 다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워낙 귀가 밝기도 하고 아들 이름이 정확히 들렸기 때문에 안 가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도착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그러게 내가 진짜 걔 때문에 울고불고한 세월인데 이제야 딸로 인정하고 나니까 그래도 사위로 보이는 거 있지?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집에 돈 좀 있고 엄청 괜찮나 봐. 그리고 걔 연봉이 얼만 줄이나 알아? 1억이 넘는데 진짜 대박이야. 아이고 그렇게 머리 깎여 절로 보낸다더니 이제 딸이란 소리도 절로 나오네. 하긴 호구 집안이랑 사돈 맺는데 팔자 폈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밟자 1분 뒤 상상도 못할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네요. 그거 지금 우리 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김승용인데 맞나요? 남편의 말에 서둘러 놀랐는지 룸에서 전화기를 냅다 던지는 여자였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저희가 맞이할 예비사돈이었어요. 아니 혹시 승용이 아버지 어머니 되시나요? 아니 시간이 이른데 어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됐고요. 아까 하던 얘기나 마저 해보세요. 호구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다니 우리 집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사돈. 제가 그냥 격없이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왔네요. 딸로 인정을 한다느니 다 무슨 소리예요? 저 역시 며느리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 참고 있는 게 폭발을 하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며느리감과 아들이 들어왔는데 이 광경을 보고 며느리 얼굴도 사색이 되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엄마 무슨 얘기했길래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놀라셔? 아 그게 말이다. 딸로 인정을 하느니 마느냐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소리야? 그리고 호구 집안? 너 그동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면서 우리 집안 호구로 생각했어?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설마 어머님 아버님한테 나 남자였던 거 얘기했어? 뭐? 남자? 네가 남자였다고? 아니 거기까진 얘기 안 했어. 왜 네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어차피 이제 호적도 다 바꿨잖아. 아 저기 어머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럽겠지만 뭔가 오해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오빠 놀라지 마. 나 사실 남자였는데 그래도 지금 여자야. 아니 원래도 여자였어.
몸만 그렇게 태어난 것뿐이야. 지금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아들이 입을 뗐어요. 너 남자였어? 성전환 수술해놓고 지금 여자 행세를 했던 거야? 어쩐지 남자 마음을 너무 잘한다고 했다. 와, 진짜 쇼킹이네. 머리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돈, 그게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제가 친구랑 그냥 하는 얘기로 우리 사이가 너무 잘하니까 좋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제 아들이, 아니 제 딸이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정신은 모두 여자인데 몸만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이해하시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로 결혼을 반대합니까? 제 태국 가서 다 수술하고 와서 일반 여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돈, 오해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우리 딸 봐주시면 됩니다.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인생인걸. 그러니까 우리 사이도 팔자련이 생각하고 제 딸 받아주세요. 기막혀. 아들이랑 엄마가 뻔뻔한 게 똑같네요. 이게 지금 당신이 당신 아들을 딸로 받아들인 거랑 우리가 당신 아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랑 같은 문제인가요? 저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갑니다. 너 진짜 아주 무서운 애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우리 아들까지 속여?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언젠가 얘기는 하려고 했어. 근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나 이렇게 오빠처럼 착한 사람 처음 만나봐.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속인 거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평생 죽은 듯이 살게. 그냥 내줘만 하면서. 내줘?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겠지. 돈으로 터치도 안 할 거고 직업도 괜찮겠다. 그냥 회계사 사모 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 아니니? 요즘 애들 무섭다고 하는데 너처럼 요망한 애는 진짜 처음 봤다. 됐고 법대로 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남편 또한 화를 내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네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며느리는 모든 걸 밝히겠다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할 말이 없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지만 동네가 떠나가라 제발 문 좀 열어달라 사정을 하는 바람에 문을 열게 되었네요. 얼굴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기어와?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 못 드린 거는 어차피 이제는 저 호적도 바꿨고 완전 여자로 살고 있어요. 물론 과거는 남자로 살았지만 저 한 번도 남자였다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저 정말 오빠 내조하면서 잘 살게요. 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던 걸 이해하라는 거니? 지금 모든 걸 다 듣고 보니 이해가 간다. 기골도 장대하고 키도 크고 또 목소리도 다 이해가 간다고. 우리 아들도 몰랐다고 했지.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 정말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 꾸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제서야 여자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왜 희생을 해야 하니? 그렇게 우리 집안이 호구 같았어? 우리 아들이 너 남자인 것도 모르니까 완전 호구라고 생각하고 여자인 척하면서 살려고 했겠지.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니 나도 이런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네 선택과 인생을 남을 속여가며 그 사람에게 지으려 하는 거는 정말이지 끔찍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솔직히 속은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를 안다고 해도 어차피 그동안 여자인 줄 알았으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맞잖아요. 어차피 어머님도 몰랐고 오빠도 몰랐는데 이거 좀 안다고 뭐가 달라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솔직히 나가보세요. 저 같은 여자가 흔한가? 웬만한 여자들보다도 예쁘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냐고요?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 자리에 있는 화병에서 꽃을 꺼내어 꽃사대기를 날렸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긴 그 정도로 뻔뻔하니 이 어마어마한 걸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겠지. 너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며느리라고 잘 해주려고 했었어. 알아?
욕심 많고 인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최대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답해? 그래놓고 뭐? 너 이제 법적으로 내가 참교육 들어갈 테니까 그리 알아. 그만하세요. 아니 여리여리 하셔서 어쩜 이리 힘이 세신 거예요? 아니 너무 아프다고요. 아 그거 장미가시 아니에요? 넌 그냥 말로 하면 정신을 못 차리지. 진짜 살상 살다 너 같은 앤 처음 본다. 지금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제 악다구니에 놀랐는지 후다닥 도망을 가는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 또한 한마디 했죠. 당신 이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보네. 당연히 화나지. 내가 뭐 바보야? 참나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정말. 내가 말했잖아. 애초에 쎄하다고. 느낌이 이상했어. 누가 성별을 속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진짜 이런 거 TV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지. 내가 이런 거 겪게 될 줄은 몰랐어. 승용이 마음은 어떨 거야 정말. 그리고 아들 또한 충격이 큰지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냥 절 잘 이해해준다는 생각에 너무 성급히 결정했어요. 엄마 아빠 마음에 상처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가만 안 있을 거고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네 마음 오죽하겠니. 그래 알겠어. 그래도 이젠 더 잘 알아봐. 작정하고 속이면 당연히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돌다리도 두드려 보란 말이야. 아들은 1년의 시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듯 보였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엄마 아빠 생각은 못하고 승준의 쪽만 너무 생각했던 것 같고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제 옆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엄마 아빠한테 너무했어요.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했던 행동들을 사과하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도 섭섭했던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과를 받게 되니 마음이 눅눅듯 녹아내리게 되었어요. 아마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 또한 화도 많이 냈지만 아들이 저렇게 사과를 하니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면 정말 이건 혼인 빙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고소장이 가자 며느리감이었던 그 남자의 엄마가 찾아왔어요. 손이 발휘되도록 빌더군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고소라뇨. 참 아들이 누굴 닮아 뻔뻔한가 했더니 그쪽이네요. 본인이 일반 여자들보다 잘났다고 그리 떠들더니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니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서야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한 건데 제발 앞길 막지 말아주세요. 네? 왜요? 우리 아들 아니고서야 또 다른 남자 속여서 결혼하게? 속이든 말든 알 바 아니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히고 결혼을 해야 도리 아닌가요? 어떻게 완전 여자라고 속이냐고요? 제 말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진정 사과하세요. 전 그 말만을 남겼고 한참 지나 제 아들과 제 앞에 나타난 모든 걸 오픈하며 절절하게 빌었죠. 오빠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어요. 이게 다 제 의지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라졌네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이제 속이고 살지 말고 다 말하고 다녀. 알겠어? 엄마 가요. 나 이제 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네가 결혼 위약금 다 물어내라. 알겠니? 네, 죄송합니다. 결국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었네요.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이왕 벌어진 일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친구가 딱 한 명한테 본인 이야기를 했던 게 소문이 나서 가든업계 친구들이 꽃집을 찾아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여자인 척하고 싶었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 만나서 팔자 피고 싶었어? 진짜 웃긴다. 애는 어떻게 나오려고. 너 예전부터 여우 같은 건 알았지만 우리랑 연락 다 끊고 이렇게 살 줄은 몰랐네.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음지에서 일하는 것들이. 난 니네랑 달라. 뭐? 음지? 넌 그럼 뭐 얼마나 깨끗하게 산다고 그래? 남자한테 사기나 치고 다니면서. 안 되겠다.
우리들이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날 꽃집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얼마나 싸움이 심한지 경찰들도 오고 결국 참교육은 그 친구들이 대신 시켜줬죠. 시간이 지나서 보니 참 지금 이렇게 이야기까지 쓸 수 있네요. 제가 너무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에 빠져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했던 태도가 문제였던 걸 인지해서 그런지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제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알아서 옆에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제 마음속에 여유를 찾았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하지 못했는데 여기다 한번 사연을 보내봐요. 지금은 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말이 없고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제 진심을 알아서인지 저와 잘 지내려고 노력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맙던지 앞으로도 이렇게만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쿨병 걸린 시어머니가 아닌 이제는 정말 쿨하고 좋은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제 과거에 글을 써보네요. 참 쓰고 보니 조금은 부끄러워지지만 그래도 이것도 인생의 한 가닥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속도 시원하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후회로 얼룩지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